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CAT 1급 2022년 1월 8일 2교시 문제. 자, 문제 3, 4번 두 번째 모델링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시되어 있는 문제 형태를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뭐 CAT 1급에서 이제 모델링이 좀 편한 건 항상 등각도가 제시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되게 쉬운 상태로 돼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저런 형태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했고, 이제 저걸 그리기 위해서 이제 3면도, 시수가 나와 있는 3면도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제대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3면도 확대를 했습니다. 크게 나눠지는 형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형상이 합쳐진 것 같아요. 두 가지 형상. 합쳐졌는데, 일단은 이제 베이스에 해당하는 형상이 CAT 2급에서 좀 본 형태랑 비슷한데 약간 간략화되어 있는 형태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뭐 베이스에 해당하는 형상이 이거겠네요. 이제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또 반원. 여기야 직선부가 살짝 있네요. 직선부가 10mm 정도 딱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전체 좌우 폭 자체도 치수로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얘가 그리기 좀 편하려면 평면도에서 이 형태를 그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평면도에서 이 형태를 그려주는 게 맞고 그 형태를 이제 요 42mm만큼 쭉 돌출을 시켜주겠죠? 이 형태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각도로 잘라주면 되겠죠. 제가 이제 잘하는 거잖아요. 항상 슬라이스 많이 쓰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한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렇게 좀 형상이 좀 애매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인터섹트로 이제 교차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3D 프로그램에서 교차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권장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인터섹션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형태를 표현하기 좀 어렵다라고, 진짜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아니면 형태 표현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교차라는 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교차 그 연산 자체가 컴퓨터 시스템에 상당히 부하를 줘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D 모델링을 오토캐드에서 끝내지 않고 나중에 전문 3D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한다는 개념으로 하면은 거기서는 그 연산 내용이 계속 히스토리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용량을 되게 많이 차지하고 부하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섹션, 일반적으로 저런 것들을 이제 불리한 연산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인터섹션 같은 고차원적인 불리한 연산 같은 경우는, 교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 자체를 좀 배제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배제하는 게. 그러면 걔네들을 배제를 하고 모델링을 하려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인터섹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웬만한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제가 뭐 드릴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인터섹트도 뭐 쓰라고 있는 기능인데 뭐. 이제 저런 부분에서 이제 인터섹트의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그런 기능들이, 인터섹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거든요. 그냥 그 각자의 면에서 보이는 형태를 대충 그려놓고 걔 가지고 그냥 쭉 해버린다. 그러면 교차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린다. 그러면 물체가 어떻게 형성돼가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작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학생한테는 좋진 않아요. 프로라면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거 쓸게 라고 한다면은 그런 수준에서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 형상은 저라면 절대 인터섹트로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는 요 평면에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저걸 사선으로 슬라이스로 자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랑 합쳐져 있는 형태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인데 요렇게 살짝 그 형상을 파먹으면서 들어와 있는 요 부분하고 거기서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요 부분인데 이게 평면도에서 보면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건데 이쪽은 왜 안 그려져 있는데요? 당연히 합쳐서 하나로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합쳐졌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측면도에서 봐도 그렇다. 그렇죠? 우측면도에서 봐도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면도에서 봐도 저렇게 돼 있고 우측면도에서 봐도 저렇게 돼 있는 상태. 그걸 조합해서 평면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다? 저거는 각뿔이겠구나. 그렇죠? 각뿔. 사각형의 뿔입니다. 사각뿔이에요, 사각뿔. 사각뿔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도 또 각도가 똑같잖아요. 양쪽이 지금 돼 있는 게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 지금 컴퓨터가 좀 버벅거려가지고 이게 좀 중간에 이제 그려지는 게 끊기면서 그려졌는데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한 면이 이등변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고 이제 방면에서 봤을 때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가 44도가 되는 결국 원뿔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도 이게 원래는 이제 요 정도겠죠. 요 정도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널찍하게 된 거. 이게 합쳐진 건데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없어진 게 지금 베이스에 있는 이 형상하고 합쳐지면서 그 합쳐지지 않는 부분 그 상부에 있는 구조물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다 합쳐져가지고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각 뿔이 저 형태라 지금 처음에 만들어진 형태랑 이제 합쳐져 있구나. 그래서 저거 만들고 사각뿔 만들고 이제 합쳐주겠죠. 합쳐주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있는 형태가 뭐냐면 이거겠죠, 이거. 이게 이제 수문선으로 표현된 요 형태.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형태에서 저만큼이 파져 있는데 이것도 뭐냐? 위의 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사선으로 돼 있어요, 사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대부분 이제 뭐예요? 메인 본체를 인터섹트로 작업하신 분들은 이것도 이제 저 형태, 지금 평면에서 보이는 저 형태를 만들고 인터섹트로 이제 교차 연산을 시켜준다. 교집합 연산을 시켜준다라고 하는데 저것도 뭐예요? 똑같은 개념을 생각한다면 굳이 인터섹트까지 필요 없구나. 저 사선으로 잘라주면 끝나는 것을 굳이 그런 쓸데없는 짓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 또 한 가지 있는 건 그렇구나. 이거구나. 이 피라미드도 이쪽을 여기 이 베이스가 되는 형상과 평행한 평면으로 사선으로 간격을 띄워서 사선으로 끝단을 잘라버렸구나. 그럼 피라미드도 저기를 잘라주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작업할지 그 개념 자체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 자 이제 플러스 버튼 누르고 그렇죠? 새로운 창을 띄우고 그리드는 필요 없다. 그리드는 꺼주시고 그리고 작업을 들어오면 되죠. 자 일단 UCS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뭐부터 만든다고요? 이거부터 만든다고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끌 필요가 없겠죠. 라인 수평 수직선을 그릴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어딘가의 기준인데 저는 이제 이걸 어딘가의 기준으로 잡을 거냐면 이거의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가장 큰 원 51이래요. 51입니다. 그쵸? 작네요. 요만하게 안 됐네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쪽 원을 하려면 간격을 66을 띄워야겠죠. 66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줄이냐? 옵셋 66. 이렇게 띄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띄우잖아. 이렇게 띄우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안 띄우고 어차피 이제 여기 4분점에서 이제 수평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수평선을 그려야 되니까 라인 이렇게 와서 66. 일반적으로 이제 2D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중심선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3D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중심선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죠. 남겨놓을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옵셋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건 이제 뭐냐 R23 이거는 이제 2D 작업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걸 못 그리시죠. 선생님 저 원의 중심의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되게 많이 듣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2D 도면 작업 능력이 확립이 안 되신 분들이구나. 저 원의 중심의 위치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어디까지인지. 66만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위아래로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원의 반지름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원의 반지름이 23인데 당연히 저 위에 있는 수평선에서부터 23mm 내려와서 있겠지. 다른 데 있진 않을 거다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걸 뭘 물어보고 그래.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이제 옵셋 23 해가지고 23mm 밑에 있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서클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 있나요?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23 그려놓고 그쵸? 반지름 23으로 그려놓고 뭐 해주면 돼요? 무브 선택하고 엔터 여기 수직하게 23mm 내려와 이래줘도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중심선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중심선을 그리는 거면 저도 똑같이 옵셋 66짜리 선을 옵셋 해가지고 23mm를 뺀 다음에 했겠죠. 왜? 중심선이 있어야 되니까 수평선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평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 트림. 자 여기 이 원에서 요쪽 좌측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땅 선택하고 자 땅 클릭하고 잘라주겠죠. 저기는 이제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트레이트부가 나오죠. 10mm가 스트레이트야. 그러니까 라인. 자 여기 끝점을 딱 잡고 그쵸? 여기서 이쪽으로 10mm. 자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거 아니죠? 이게 이제 이 원에 붙어야죠. 그쵸? 어떻게 붙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무 말도 없네. 접하게 붙는다. 그쵸? 탄젠트다. 그럼 어떻게 해줘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해줘서 이 원에 이쪽 면을 딱 클릭해서 넣어주면 된다. 야 그럼 됐다. 그 다음엔 트림. 이 두 선 가지고 여기를 딱 잘라주면 자 우리가 원하는 기본 형태 베이스는 나왔습니다. 저거 이제 하나로 합쳐주고 돌출을 해주고 사선으로 잘라주면 베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평면에서 그려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어. 이거 저거 저게 있어요. 그럼 이제 저거까지 같이 그려주는 게 낫겠지. 그쵸? 같이 그려주고 끝내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줄 거냐. 자, 여기서. 저기 이제 원이 40이니까, 서클. C. 40. 그쵸?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둘팔이래요. 둘팔. 발음하기 조심해야겠죠. 자, 둘팔인데 어차피 우리가 이 선이, 필요한가? 이 선이 굳이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되나? 제가 봤을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선이 굳이 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을 거. 있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이거 얘를 바로 돌려줄게요. 얘를 아로 여기서 저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둘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간다. 그럼 저 각도가 표현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수평선이 있다. 수평선이 있는데 이제 얘를 트림으로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요 형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요 원이 트림으로 자르면 사라져요. 그렇죠? 트림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면 사라져요. 근데 우리 이제 베이스 영상도 이게 필요하잖아. 그렇죠? 이게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자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대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 반원을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그쵸? 복사를 해서 같은 위치 하나 놓고, 겹쳐놓고 걔를 잘라요. 뭐, 그럼 그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형상이 우리가 원하는 폴리라인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때는 바운더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바운더리. 그래서 바운더리 앞에서 많이 했는데 요새 한참 사용 안 했죠. 그래서 BO. 근데 이제 ATC 1급에 제가 CAT 2급 문제를 가지고 ATC 1급 연습하는 걸 보시면 바운더리 많이 쓰시죠. 그걸 많이 참고를 하세요. 이렇게 되고 바운더리한테 뭐 해주면 돼요? 픽 포인트 클릭해주고 어디를 요 안쪽 공간을 클릭 하면 이렇게 파랗게 내가 원하는 형태가 정확하게 뜨죠.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나서 얘네들 그냥 지워줘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클릭해보면 그렇죠? 얘를 한번 클릭해보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남았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 영상 이 반원 그대로 살아있어. 안 잘렸어.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게 이 반원을 또 복사해가지고 저기 맞춰서 트립으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걔네들 다시 조인을 합쳐주고 그런 번거로운 필요 없이 그냥 바운드를 깔끔하게 끝내면 되잖아. 그쵸? 그렇게 해놓고 뭐 해줘요? 조인. 나머지는 조인으로 합쳐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부로 돌출하는 거, 위로 Z축으로 돌출해야 되는 건 일단 이거 두 개다. 그쵸? 일단 이거 두 개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등각으로 돌려줄게요. 자, 등각으로 돌려주고 일단 뭐 기본적인 얘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전체 높이가 42래요. 그쵸? 42. 42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C5가 아니라 EXT 42면 필요하니까 딱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높이 40이니까 42. 그 다음에 엔터.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금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그쵸? 사선으로 내려와야 되면 슬라이스를 자르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슬라이스를 할 때는 슬라이스하는 선들을 항상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났죠. 굳이 슬라이스 하는데 선을 그려야 돼? 왜? 슬라이스 명령 자체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선을 그리는 행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선을 그리는 행위인데 선을 그럼 두 번씩이나 같은 선을 왜 두 번 그려? 네가 프로그램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알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줄 알면은 한 번만 그리면 되는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로 잘라줄 수 있습니다. 잘라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 선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선을 그려야 되느냐? 그 이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정면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 12도의 각도를 가진 선이 메인에 해당하는 본체만을 자른다고 한다면 선을 이제 두 번 안 그리고 그러니까 선을 그려놓고 하지 않고 그냥 슬라이스 하면서 바로 그 선을 그리면서 그냥 자를 건데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뭐냐면 그 선에서 똑같은 각도를 가지고 옵셋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 거를 자르려면 옵셋을 시켜줘야 돼.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 이게 옵셋 값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없이 이제 이쪽도 선 안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그 옵셋을 해주지 않으면 그 선 각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잘려야 되는 그 선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선을 그려야겠죠. 이게 두 번 그리는 행위가 되더라도 옵셋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 그립니다. 자, 그럼 이제 UCS를 바꿔줘야죠. UCS 각도를 가지고 선을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엔터. 기준점은 뭐 어디 잡아도 상관없고요. 아무데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을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Y축을 여기 위로 잡을게요. 그럼 이제 여기가 XY 평면. 지금 이제 정면도 상태가 XY 평면이 된 거죠. XY 평면이 된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줘요? 라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돼요? 4분점을 잡으셔야 돼요. 4분점. 요 호에 4분점. 중간점 잡으시면 안 돼요. 4분점. 4분점을 잡으셔야 돼요. 4분점. 4분점이 요 끝이니까. 4분점을 잡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각도 기호 바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각도가 몇 도여야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UCS 설정한 게 보면은 X축을 이쪽으로 잡았잖아요. 그쵸? Y축을 이쪽으로 잡았잖아요. 여기가 0도잖아요. 그쵸?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잖아요. 각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그러면은 여기가 12도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뒤로 연장되죠? 뒤로 이렇게 연장돼서 여기도 12도다. 그쵸? 그럼 여기는 몇 도냐? 여기도 12도다. 얘랑 지금 무슨 각이에요? 밑에 있는 치수 써져 있는 거랑 엇각이다. 엇각이 되니까 엇각. 즉 시계 방향으로 12도가 적용이 돼야 돼요. 즉 마이너스 12도죠. 마이너스 12도. 저 정도는 계산할 줄 아셔야지. 이제 CAT 3D까지 왔는데 이제 2D인 상태가 더 이상 아닌데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각도 계산은 마이너스 12도. 엔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마이너스 12도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각이 구성이 됐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옵셋으로 6mm를 낮춰줘야지. 그래서 이제 밑에 거는 뭐예요? 얘로 잘라줘야지. 그렇죠?
여기 그 파넬 부분은 얘로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을 그릴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 선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슬라이스를 하면서 처리하면 됐다라는 부분이지만 이 선을 그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UCS는 다시 엔터 두 번 치고 원래대로 돌릴 겁니다. 원래대로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등각으로 말아볼게요. 말아보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첫 번째 선을 가지고 슬라이스를 칩니다. 자, SL 엔터. 자, 얘 선택하고 UCS 원래대로 돌렸으니까 지금은 두 점으로 못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3점, 3포인트 엔터 한번 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는 이쪽 방향으로 잘라나갈 겁니다. 그렇죠? 잘라나갈 방향을 지정을 해서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을 남길 겁니다. 아래를 지정하고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론트 다시 장면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잘랐다. 얘는 잘랐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요. 클릭. 자, 그리고 다시 등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려놓으면 요것도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권장드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쪽 파내는 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피라미드가 합쳐지면서, 여기를 미리 파놓으면, 그쪽에서 돌출이 된다가 겹쳐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단순히 이 도면만을 본다면, 피라미드가 합쳐지는지 안 합쳐지는지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요 각볼, 사각볼, 피라미드 형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거 만드는 방법을 이제 뭘 많이 생각을 하시냐면 로프트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 때는 바닥에 사각형을 두고 그 제일 위에 꼭지점 한 점에 되는 부분에 포인트란 명령으로 점을 하나 찍어놓고 둘 사이를 로프트로 잇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맞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 방식으로 그리기에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바닥면에 저 피라미드의 바닥면의 사각형의 사이즈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 안 나오느냐? 위에 일정 높이의 점에서부터 각도로 줬기 때문에 그 각도가 그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 바닥면의 그 길이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럼 명확한 치수로 주어지지 않은 바닥면을 잡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측면, 정면과 우측면에서 보이는 저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저 삼각형을 그리는 상황에서 그거를 로프트로 처리하려면 조금 낭비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삼각형을 그리고 다른 걸 또 그려야 되는데 삼각형을 그리면은 그 삼각형 그린 것만 가지고도 해결이 나거든요. 이미 얘는 저 피라미드는 삼각형 하나만 그리면 걔 가지고 해결이 나요. 근데 삼각형 하나 그려서 해결이 날 수가 있는데 걔를 그리고 나서 걔를 가지고 바닥면에 사각형을 또 그려. 삼각형 그린 단계에서 이미 게임 끝났는데 왜 더 하지? 왜 과정을 더 거치지?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로프트를 이용해서 저 피라미드를 만드는 걸 보고 싶으시면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 해버리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분들 영상을 좀 찾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서 이거 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적으로 로프트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저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저 삼각형 요 중앙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4분점에서 그렇죠? 4분점 위치에서 이제 56mm가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 지금 UCS는 이제 기본인 상태예요. XL에서 바닥에 있는 4분점, 제일 바닥에 있는 4분점을 잡아서 무브로 X축 방향으로 56mm로 올 겁니다. 56 이렇게 왔어요. 56 이렇게 왔어요. 여기 어딘가죠? 여기 어딘가인데 이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요 피라미드의 이제 여기 높이, 요 평면도에서 높이를
이 중심선하고 같은 위치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눈으로 봐도 높이가 같지 않아요. 눈으로 봐도. 그리고 여기 써있죠. 5mm. 요 아래에 있는 요 작은 선이 뭐예요? 짧은 중심선이 이쪽 반원의 중심선이고 얘는 그 반원의 중심선보다 좀 더 평면도상으로는 좀 더 아래죠. 좀 더 아래로 5mm가 쳐져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저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주냐면 라인 해가지고 이번에 이쪽 원에 4분점. 여긴 중간점 잡혀도 돼요. 왜냐면 반원이니까 정확하게. 4분점 안 나오고 중간점 지금처럼 삼각형 기호 나와도 돼요. 얘를 잡고 여기서 퍼펜디큘러 직교 딱 해서 요 선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 위치로 잘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쪽으로 지금 Y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5mm가 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 얘 선택하고 밑으로 5mm를 뺍니다. 그래서 저 피라미드의 중간의 위치는 저기예요.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여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삼각형을 그리려면 UCS를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UCS는 근데 정면을 UCS로 잡으셔도 되고 우측면을 UCS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어차피 정면의 삼각형과 우측면의 삼각형은 높이와 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해줘요? 복사해주면 되는 거죠. 복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UCS를 바꿔주죠. UCS 엔터. 자 여기 중심으로 갈게요. 여기 여러분들 특별하게 편하게 여기 중심 잡고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야. 저 이렇게 설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면도를 기준으로 잡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정면도를 기준으로 잡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라인. 여기서 수직선을 그리는데 높이가 91이래요. 그래서 91. 91로 그렸어요. 여기 선들 겹쳐 있어. 어떻게 그리는지 잘 안 보이죠? 화면 좀 돌릴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죠. 지금 그려진 선 요거죠. 요거예요. 요거에서 이제 44.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22, 2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요? 바로 로테이트로 얘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여기 딱 찍고 복사 C 할게요. C. 물론 이제 복사 C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 식별하기 좋게 C를 했습니다. 일부러 C 하고 22도로 돌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반대 44니까 반대쪽 똑같은 각이니까 뭐 해주면 돼? 밀어. 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F. 필렛. 자, 얘랑 얘 잡아서. 필렛이 안 되네요. 왜 안 될까? 같은 위치일 텐데. F. 여기랑 여기 잡아서. 그쵸? 됐죠? 쉬프트 키 눌러야지 되네요. 필렛에 지금 반지름 값이 들어가 있나? 필렛 메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3D 공간상에서 좌표 축상에서 지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F. 자, 이번에는 이쪽. 쉬프트 누르고 할게요. 첫 번째는 안 누르셔도 되고, 두 번째 선 선택할 때 쉬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잡아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삼각형이에요. 이삼각형. 그러면 이삼각형 그려졌으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울 거니까 카피 안 하고 돌리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밀어대는 기준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저 일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뭐 해주면 돼요? 이거 이제 조인을 합쳐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이거를 로프트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거 해줘야 돼요. 제일 바닥에 사각형의 폭이 이게 돼요. 요 양끝점. 이걸 잡아주셔야 되고 어차피 이제 반대쪽 우측에서 봤을 때 폭도 저거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R5 해주셔야 돼요. 찍고 요건 복사해줘야 됩니다. C 90도. 지금 UCS가 안 맞네. UCS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죠. UCS를 원래대로 돌릴게요. 돌리고 로테이트 하셔야 돼요. UCS 엔터 R5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복사 C를 하고 90도를 돌려요. 이렇게 그렇게 사각형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나와서 이제 뭐예요? REC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사각형 만들고
요거 이제 이렇게 딱딱딱딱 지워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포인트 PO 엔터 여기다 점을 찍고 얘 잠깐 지울게요. 딜리트. 여기 지금 점 보이시죠? 이 점하고 얘를 가지고 로프트 하시면 돼요. 진짜로. 근데 전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삼각형 그린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갖고 이 사각형 만들기 위해서 뭐 돌려주고 뭐 이거 선 따주고 돌려주고 사각형 만들고 그 사각형 만들면 여기 점 찍고 과정 여러 개가 겹쳐졌어요. 그리고 로프트 명령 실행하고. 근데 이게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저건 지울게요.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이 삼각형이 그려졌으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두 개 있어야 되냐면 정면에 이거랑 우측면에 이거랑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면에 저거랑 우측면에 저거랑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썰미 좋은 분들은 딱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터섹트는 웬간하면 쓰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교차. 근데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하겠다는 건 뭔 얘기예요? 교차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터섹트를 써야 될 이유가 명확하죠. 후반부로 공정 자체가 인터섹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업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 선생님 그럼 여기 슬라이스로 자른 것도 복잡해진 거 아닌가요? 아 이거 뭐가 복잡해졌어요. 그냥 한번 자르면 끝인데. 오히려 지금 요 베이스 할 때는 인터섹트가 더 복잡해요. 왜냐면 이 형상 다 그리고 이 형상도 다 그려야 되잖아. 여긴 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선 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작업 자체가 로프트보다 얘가 더 간단해. 아니 인터섹트보다 얘가 더 간단해. 슬라이스로 자르는 게. 하지만 이 피라미드는 얘기가 다르죠. 이거 만들어서 거기 사각형 그리고 위에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로프트 명령 실행하고 더 작업 자체가 복잡해지잖아. 아니 로프트 명령을 그렇게 좋아하면 아니 인터섹트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이렇게 간단해질 때는 오히려 로프트를 쓰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이 3D 명령을 활용하시는 분들, 연산 명령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명령을 응용하시는 게 아니라 응용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하냐면 그냥 자기가 한번 익혔던 거를 그냥 그대로 베껴 카피해가지고 그냥 이거 그릴 땐 무조건 이 방법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암기를 학생들한테 주입하고 있다고.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방법을 꼭 그거 하나만 꼭 이럴 땐 이렇게만 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왜 꼭 각불이 나오고 피라미드가 나오고 왜 꼭 로프트인데. 그렇게 가르치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 있는데 얘 이거 어떻게 돌려줘요? 일단 하나 복사를 해줘요. 이게 복사해주는 이유가 복사할 필요 없구나. 그냥 로테이트로 할게 바로 R로. 자 선택하고요. 요 중앙을 잡아요. 그리고 뭘 해주면 복사 C를 해줘요. 그 다음에 몇 도를 돌려요? 90도를 돌려요. 끝났어. 네,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워줍니다.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삼각형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 삼각형 하나 보이고 요 상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 삼각형을 내가 두 번 그린 게 아니잖아. 그냥 로테이트 명령으로 돌렸잖아. 복사 옵션 써가지고 끝났잖아. 얘 가지고 뭐 해줘요? 돌출해야지. 어떻게 EXT. 자, 돌출해주는 돌출 길이는요 선생님. 돌출 길이는 상관없어. 그냥 길게 뽑아. 그냥 막 길게 뽑아. 단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 바닥선 그 길이보다 짧으면 안 돼. 그거 짧게 뽑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짧으면 안 돼. 그냥 길게 뽑아. 여기도 EXT 해가지고 여기 잡아가지고 그냥 길게 뽑아. 근데 이렇게 되면 반만 교차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중앙에다 그려야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중앙에다 그려야지. 반만 교차를 하니까 뭐 해줘요? 무브 해가지고 적절히 안으로 들여줘. 아유, 충분히 길게 뽑아줬으면 적절히 안으로 들여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래죠? 여기서 INTERSECT 이럴 때 교차를 쓰는 거지. 이러면 로프트 하는 것보다 공정이 확 죽잖아요. 이럴 때 로프트를 응용을 하지. 왜 정작 로프트를 이용을 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이럴 때 저기 인터섹트를 쓰지. 정작 인터섹트를 사용했을 때 효율성을 가지는 곳에서는 인터섹트를 쓰지 않고 그냥 인터섹트를 쓰면 오히려 작업 자체가 비효율적이 되는 부분에 가가지고 왜 인터섹트를 쓰자 이거지. 내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2단계에서 요 베이스에서 인터섹트를 쓰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난 저 형상 이해 안 됐어요. 그냥 내가 보이는데 단면도를 그냥 그려가지고 걔를 교차해서 형상 나오게 하겠습니다. 즉 나 입체적으로 저 도면 가지고 파악이 안 돼요라고 어필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2D 도면을 보고 입체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모든 도면의 기본이에요. 즉 CAT 2급에서 하고 있는 우리 투상이 모든 도면의 기본이에요. 그게 되고 나서 3D고 뭐고 나발이고 다 있는 거지. 그거 투상 익힐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나중에 3D 하면 투상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거기서 투상을 이해 못한 사람은 3D 해도 투상을 못해. 왜? 실무에서 그런 애들을 오지게 봤습니다. 그 단계에서 2D 도면만 보고 여러분들은 3D가 이해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게 투상이야.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 그 두 개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 요것도 이제 잘라줘야 되잖아요. 이거 잘라줘야 되는 거는 이 선은 이제 여기서부터 옵셋된 선이니까 옵셋을 시켜줘야지 저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느냐. 여기서 요 바닥선 라인 여기 잡고 그립니다. 옵셋 16. 옵셋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3D 상에서는 옵셋이 한 번 클릭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해줘야 돼요. 이렇게 16mm를 옵셋 해준다. 옵셋을 나중에 이제 이걸로 잘라주면 되겠죠. 슬라이스로. 그렇죠? 지금 자르면 SL 엔터. 자, 선택하고. 자, 그리고 지금 상태는 UCS가 딱 지금 내가 저 사선을 그린 데하고 딱 맞아요. UCS가. 딱 UCS가 저 사선이 그려진 평면이 지금 UCS상의 XY 평면이죠. 이때는 슬라이스 명령하고 3점할 필요 없이 뭐 해주면 돼요? 바로 이 점으로 요 점과 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남기는 거 아니죠? 이쪽 남겨야죠. 여기를 딱 클릭해주면 바로 잘린다. 슬라이스로 치면 되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내는 거, 얘랑 간섭 안 됐네요. 안 되면은 상관없는데, 이게 요 단계에서 간섭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파라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혹시라도 여기랑 간섭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됐었다면 여기에 이제 그럼 여기 파는 거 여기 튀어나오는데 합치면 그럼 또 파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요 도면에서 한 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중에 순차적으로 뒤쪽으로 밀어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제 예를 들어 합쳐주면 되죠. UNI 합쳐주면 돼요. 그럼 원하는 게 나왔어요. 남은 거 이제 요거 파내는 거잖아요. 요거 파내는 데 대부분 이제 요 단계에서 물어본다. 선생님, 얘 돌출 몇 미리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출 몇 미리? 돌출 몇 미리? 그냥 얘보다 길게. 그게 걔가 몇 미리인지 알아야지 걔보다 길게 하죠. 그러면 이거보다 길게 뽑아. 요 위에 있는 6mm 옵셋된 요 기준선 요거보다 더 길게 뽑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위는 다 잘라서 버릴 거잖아. 뭘로? 얘로. 얘로 잘라서 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게 뽑아주면 되지. 왜 그 길이를 따지고 있냐고. 따지지 말라고. 그쵸? EXT. 그런 건 내가 응용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응용력이 없는데요. 응용력이 없으면 응용력을 키워야지. 그쵸? 결국은 나중에 이걸 다 익혀가지고 혼자 작업을 하게 됐다. 지금 혼자 작업하는데 누가 몇 미리 빼라? 안 알려준다고. 그걸 혼자 할 수 있게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쵸? 자, 이렇게 길게, 그냥 대충 길게.
길게 뽑아놔. 그냥 정면도에서 봤을 때 그냥 이 선을 그냥 여기 잘라줘야 되는 이 선을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길게 뽑아줘요. 뽑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SL. 그렇죠? 슬라이스 하고 얘를 자르겠습니다. 엔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는 UCS가 안 맞죠. UCS가 정면이어야 되니까 UCS가 안 맞으니까 뭐 해줘야 돼? 3점으로 해야 되니까 엔터를 한 번 더 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선의 끝점. 이 선의 반대쪽 끝점. 그리고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자를 겁니다. 클릭. 그리고 어디를 남길 겁니까? 요 아래쪽을 남길 겁니다. 클릭. 그리고 나서 프론트에서 딱 보면 이 모양이잖아. 딱 이 각이잖아. 그쵸? 그럼 이제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남은 거 뭐예요? SU 서브 트랙으로 여기 선택하고 엔터, 이거 선택하고 엔터 해서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다. 그쵸?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이제 이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정답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저렇게 찍혀 있네요. 그래서 3P, 3P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점이다. 자, 그리고 ESC, 그 다음에 LI, 엔터. 자, 선택하고, 엔터 치고 나면 길이가 나와 있겠죠. 그 길이 값을 확인해야겠죠? 자, 그래서 띄워보면 길이가 106.9577인데 106.9577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엔 최적 확인해야겠죠. VOLUME 엔터. 자, 그리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럼 최적이 3280350062 3280350062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요번 달 문제는 다 30분 영상이 넘어가게 제가 찍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교육 쪽에 제가 종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의 흐름 자체가 조금 너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커요. 가르치려고 하는 교수 학습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글쎄요. 제가 잘못된 거고, 제가 좀 오만한 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교육을 사업적인 입장으로 보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라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내 돈벌이를 우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이게 강사만의 잘못은 아니고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도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쉽게 뭔가를 익힐 수 있다라고 쉽게 익힐 수 있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진 않은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교육에서 너무 단시간 내에 끝내주세요라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를 학습자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교육은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원리와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추고 제대로 된 실력,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직업교육이잖아요. 기술교육이고 그걸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단시간 내에 어떤 결과치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의 교육의 흐름이 강사는 그 목적 자체가 학생에게 제대로 된 기술과 제대로 된 지식과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돈보다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쉽고 빠르게 그냥 자격증만 따서 취직을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직종에 종사를 할 거니 이 직종에 제대로 된 지식을 힘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익히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